국민의힘의 30대 당원이라고 하는 청년의 글을 제가 저에게 보내온 이 정치권 인사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고 김 박사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나름대로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어제부터 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대표직을 상실을 했으니까요.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한 마당에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관계라든가 또 이 상대방은 민주당에 지금 당원까지 개정을 하면서 당대표로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또 파열음도 내고 있는 이재명,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성공 요건 중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두세 가지 인물들이 나타나죠. 인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좀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30대 청년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는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이 운동을 했다, 지지를 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쭉 일맥상통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 박사, 하늘색 미소 띠시는 고운 하루 되십시오. 미소가 하늘색 미소라고 하니까 더 아주, 이 훈훈한 미소로 되는데요. 우리 스트레인점도 고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준석에 대한 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기자들이 작심하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지금껏 안 해왔다는 단순 명료한 답변으로 지나가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KH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여기서 아마 이준석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고 이준석에 관련해서 한두 마디 얘기가 나오면 또 일파만파로 또 그게 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별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왈가왈부를 할 그럴 그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원칙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그는 뭐 답변을 피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의당해야 될 그럴 포지셔닝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유독 이준석 관련 질문만 살짝 비켜가는 것은 대단히 아주 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기자회견할 때는 또 분위기가 상당히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하는 그런 스타일하고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 카메라가 막 서치라이트를 비치고 하면은 대통령 자신도 왠가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대리인 성격인데 이걸 피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선뜻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어떠한 얘기가 될지언정 또 다른 또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짝 비켜가는 그런 그 전략은 저는 잘 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양순영님은 벌써 대략 그 내용을 아시는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을 진심으로 지지했던 30대 청년입니다. 제발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 토사구팽 프레임과 선동으로 당과 국가를 그만 흔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는 뭐뭐뭐라는 성적 발언 실수만으로도 6개월의 엄격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높은 성윤리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해보면 현재 이준석 대표에게 내려진 징계는 결코 과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윤핵관 프레임으로 저희 2030 보수 청년들과 국민들을 또다시 갈라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대의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과 사적인 보복을 위해 2030 청년들을 소환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53%, 즉 과반 이상 국민들이 대표님의 징계를 합당한 징계였다고 생각한다는 모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제 주변 직장과 모임, SNS 등에서 2030 세대들 중 보수 중도 진보를 막론하고 이번 징계가 합당하다 생각되는 지인들이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성접대를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준핵관인 김철근 정무실장께서 7억 원이라는 거금의 투자각서를 아무 대가 없이 써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높은 도덕의식이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대표 자리입니다. 위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대표님께서 완벽히 무결하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발 대표님이라면 대표답게 언행을 신중하게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의 경솔한 막말들에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그런 언행이 아니었다면 대선 때 더 높은 지지율 격차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과 지선에 승리한 것은 대표님의 역량보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독선, 문재인 5년간의 폭정에 대한 대국민적 반발, 윤석열이라는 신인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을 이기고도 축하를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신 것입니다. 남 탓, 선동 그만하시고 반성하시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국민들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천상천하 유아독전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머리가 좋지만 교활한 정치인보다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리사욕이 아닌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그 언행을 신중히 하시고 자중자애하신 후 더 좋은 모습으로 차후에 정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의 이해득실을 위한 갈라치기나 선동, 말빨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치를 대표께 기대했던 30대 청년인 저는 대표님께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국민들과 나라와 당을 위해 제발 좀 그만 흔드시고 자중자애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이 청년의 충언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원들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분열하면 다 죽는 겁니다. 당도 죽고 국민들도 죽고 제발 좀 민생에 집중해 주시고 민생에 집중하시려는 윤석열 정부 발목 그만 잡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30대 이 청년은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글쎄요, 나름대로 던지는 메시지에 그런 속뜻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